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장이 쉽진 않네요. 네,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락의 이유에는 뭐 항상 결과론적으로 이유를 찾자면 별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오늘도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일 텐데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일단 현재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3%, 3.1% 지금 하락합니다. 7,282선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7,1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죠. 7,141선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 7,282선, 7,400선까지도 사실은 회복해 냈었는데 오늘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 정도에 지금은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닥은 2.34% 하락하면서 1,085, 1,100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팝니다. 9거래일째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확인이 됩니다. 5조 이상, 지금 제 HTS에서는 6조 이상, 6조 4천억 원 이상 순매도 흐름 찍히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사는가 했는데 일단은 매도로 막판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좀 잘 봐야 되겠죠. 1,500원 위에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환율의 급등 1,507원, 1,508원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거의 15원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70개 종목 정도가 상승하고요. 716개 종목 정도가 하락합니다. 거의 4배. 네.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개수가 4대1, 3대1은 넘는 것 같죠. 코스닥에서도 405개 종목이 상승하는데 1234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연 하락세가 좀 더 짙은 시장인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정일 본부장님과 이건희 대표님 이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어제 이어서 하락인데 어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지수가 좀 끌어올려지는 흐름, 매도 사이드카까지 갔다가 끌어올려지는 흐름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파란불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깐, 정말 잠깐 강보합도 갔다 왔고 장중에 하락하던 폭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재 구간 1%대 하락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또 자세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좀 네. 많이 우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막판에 한 거는 삼성 그 노조 그 협의가 뭐 진통이 있지만 결국은 될 것 같다,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아까 상한가가 아니고 큰 플러스로 돌아왔던 양전으로. 거거든요. 네.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원래 3시 정도에 이제 타결이 돼서 직후에 발표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진 게 2시 30분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 올라가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미국장 자체가 오늘도 반도체가 흔들렸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흔들린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우리한테 더 나빴어요. 이제 마이크론하고 우리 샌디스크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보다 좀 질적으로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메워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메워지지 못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임팩트의 이게 골고루 퍼진 정도는 좋지 않았다. 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일단 오늘까지니까 10%니까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10% 이상 빠지면 이제 조정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니까 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지수 한 10% 조정. 네,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런데 내일이 일단 좀 어떻게 돌려 세우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다. 또 자세하게 추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삼성전자 이슈가 여전히 크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선물 흐름이랑 삼성전자 분봉이랑 선물 분봉을 봤는데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정산하기 위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난은 계속되고 있다. 장난? 계속 누르는 거죠. 네. 눌러야 지금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물론 이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난 선물 옵션 지난 이제 한 달 전 옵션 만기일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3월 만기 이후부터 지금 이제 6월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익분기를 주식까지 같이 해서 봤더니 한 6,880 밑으로 빠져야 지금 이익이 날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이 많아요. 6,880이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매일 바뀌죠. 네, 네. 바뀌는데 최근에 흐름 보면은 초반에 팔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감아 올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 수급 문제죠. 뭐 이제 크게 보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미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 여파가 여전히 있었고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지금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고 네. 뭐 근데 저는 이제 국내 수급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외부 매크로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그렇게 견조하고 그러게요. 미 야간 선물이 그렇게 뭐 한 뭐 0.2, 0.5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랫 방향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것도 오늘 보여드리면 네. 이제 선물을 지금 마이너스 지금 최대 얼마까지 팔았냐면 한 9천억 이상 거의 한 1조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3천억대로 줄어 있죠. 네, 그러네요. 예, 자꾸 팔아서 더 뺀 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올리고, 예, 이런 식이 이런 이제 요즘에 계속 이렇게 위로 올리는 마지막에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시장 동향에서 보면 투자자 매매 동향 이런 거 한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일별 동향으로 보면 그래서 코스피 말고 선물 딱 눌러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사죠. 네. 8,600 이것도 매도하다가 산 거예요. 5월 15일 날도. 거의 후반부에. 후반부에 네. 이것도 매도하다가 산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도 매도하다가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로 누르면서 마지막에 이익 실현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예전에 11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 보면 한 6월 중순, 6월 한 11일까지는 그때가 만기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 이슈는 너무 좋은 이슈죠.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핑계도 좋고 마이크론이 빠지니까 더 좋죠. 그럼 하이닉스를 또 누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지금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조정을 좀 확실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 선물도 상승 구간에 있었고 지금은 소폭 하락입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 시장이 월등히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좀 오늘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부터 대표님께서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조정 구간 혹은 박스권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특징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 아주 최신 이슈 보면 뭐 일부 양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견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일부 좁혀져서 타결 가능성 얘기도 조금씩은 나온다. 그래서 중노 위원장의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에 오늘 저녁에 조정안을 혹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뭐 어쨌든 가봐야 아는 상황이죠. 이견이 일단 있다는 아직은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어제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들리기는 하는데 요게 오늘 본부장님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이유일까요? 그렇죠. 네. 그거 때문에 아까 2시 반 넘으면서 네.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뭐 그 흘러나온 얘기니까 네. 그게 이제 확인되면은 좀 더 갈 것이고 또 아니면 또 흔들릴 것이고 계속 그런 겁니다. 외국인은 관계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포지셔닝을 이제 네거티브로 잡아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참을 안 할 것이고 우리는 확인될 때까지 우리도 흔들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장에 특히나 조금 더 내용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반도체 얘기 이런 거였죠. 그 내용이 나쁜 게 아니고 네, 네. 둘이 동시에 빠졌으니까 그렇죠. 마이크론. 마이크론하고 우리 샌디스크가
꽤 많이 빠졌어요. 한 6%뭐 이 네. 정도 빠졌으니까요. 마이크론 7%. 근데 실제는 그 C게이트가 빠져서 같이 빠진 거거든요. 네. C게이트는 아시다시피 우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HDD가 어떠냐 하면은 이게 뭐 SSD하고 같이 연결되고 다시 이게 또 낸드 그다음에 우리 메모리 다 연결된다 보니까 근데 시게이트 회장이 무슨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뭔 얘기를 했는데 나쁘게 얘기한 건 없는데 그거를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은 뭐랄까 차인 욕구가 많았다라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온 게 뭔 얘기인지 잠깐 볼까요? 네.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말 한마디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생산하는데 처음에 이제 주문 받아갖고 생산할 때까지 시간을 리드 타임을 하죠. 리드 타임이 매우 길다. 그럼 뭐야? 수요에 못 맞춘다는 거잖아. 그럼 very very positive지. 9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또 질문도 했어요 기사들이. 근데 너네들이 나중에 만약에 생산이 늘면은 수요가 줄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 전환을 하는데 기술 전환하면서 나오는 생산 자체가 늦다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못 알아쳐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빠진 거지. 아니니까 지금 돈을 엄청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술 전환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생산 제품이나 이런 공정들이 복잡해져 갖고 이것이 과거에 6개월 걸린 게 9개월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기술이 복잡해져 갖고 리타임이 상당히 길어졌다. 네. 그럼 수요를 계속 못 맞추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왜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그리고 또 좋은 얘기도 했어요. 얘네들도 클라우드 만드는 CSP 업체로부터 얘네 고객이죠. 아주 핵심적인 제품에 대한 콜도 받았대. 근데 이 주가가 가다가 7% 빠지면서 다 똑같이 마이크론도 6%,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은 시게이트의 경쟁 회사입니다. 5%다 빠졌어요. 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언젠가는 결국은 꺾인다. 증설이 될 때 수요하고 맞부딪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딱 픽스를 시켜놓고 일단 프로핏 테이킹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아무 찾아보세요. 한두 시간에 핵심은 이미 다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보니까 주가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시게이트가 주가가 46배더라고요. 아. 비싸요. 그런데 이걸 딱 가리고 46배 이거 안 가리지네? 이렇게 손원한테 안 가리세요? 내년에 귀엽게 그렇게 하시고 진짜 아니 안 가리시죠? 이렇게 하면 가리세요. 내년도 본인이 지금 화면을 가린다고. 내년도에 네. 19배요. 네. 19배 어떠세요? 내년도에 19배 하면 싸요 비싸요? 비싸다고 얘기 안 하죠. 거죠. 우리나라에 네. 뭐 저기 소부장 아니면 저기 네, 그 3, 뭐야 40배 되는데. 변압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닌데 네. 아니 46배가 내년에 19배가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2배 이상 치솟는다는 거 아닙니까? 컨센서스가. 근데 얘가 그래 얘가 뺐구나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애들 빠졌어. 경쟁사 웨스턴 디지털. 그러니까 왜 시게이트가 높냐면은 기술적으로 시게이트가 앞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웨스턴 디지털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웨스턴 디지털이 올라서 얘도 23배야. 되게 비싸? 미국 평균이 지금 22배인데 비싸다고 해야 되나? 내년에 11배야. 그러면 이것도 더블이네? 팔고 싶었다. 다시 내려올까?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의 자회사. 우리하고 비교되는 키옥시하고 비교되는 낸드 만드는 회사. 네. 얘네들이 컨센서스가 보니까 항상 헷갈리지 마세요. FY26을 갖다 붙이면 이상한 숫자 나와요. FY26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좀 더 리즈너블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했을 때 이익 전망이 차가 많아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래서 누구는 9배, 누구는 14배. 13배. 대충 10배. 이 비싸야 싸요. 싸. 이 실을 하고 싶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정확히는 시게이트 그분이 뭐 증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보고 아침에 여기 새벽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네네. 빵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미국 시장 하락의 원인 중에 제일 크게 나온 게 시게이트 얘긴데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긍정 얘기인가 부정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랬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우리 본부장님처럼 네. 밸류를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빠졌지? 찾다 보니까 그냥 시게이트 그 회장 말이 나온 거예요. 얻어 걸린 건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서 빠질 거면은 다 빠져야죠. 근데 CPU는 왜 올랐죠?
그냥 순환매. 예, 그나마 순환매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미국 메모리 기업들이 좀 비싸서 이익 실현하고 싶었던 거고, 마이크론이 한 7배 올랐잖아요 올해. 네.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약간 그런 것 같고, 네. 제가 오히려 거꾸로 이런 얘기했어요. 삼성전자가 노조 협상이 타결돼서 해결되면 마이크론 주가 빠져야 되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빠졌지. 약간 네. 조금 빠질 때는 네. 마이크론이 삼성의 역작용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장난 아니게 빠지니까 그 얘기는 예. 싹 들어갔지. 예. 역작용? 삼성전자가 잘하면 네. 그럼 마이크론은 네거티브한 거 아니냐는 그쵸. 속으로 한 2, 3% 빠질 때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가 훅 빠지니까 저거랑 같이 마이크론 말고 샌디스크 같이 노니까 아, 이게 아닌가 뭐지? 보다. 이렇게 본 거지. 근데 보세요. 마이크론 주가 볼까요? 잠깐 나온 게 오늘 빠졌어. 네, 6% 네, 빠져서 이게 800불까지 갔던 게 지금 680불 떨어진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는 보지 마시고. 근데 얘네들도 FY26 보고 하지 마시라고. FY26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이야. 이건 좀 까리까리하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27. 어떤 걸 해야 돼? 헷갈리잖아요. 근데 얘네 기준하면은 딱 가져왔어. EPS가 60달러까지 나오고 100달러까지 나와 있어요. 60달러 기준하면 11배, 100달러면 6.8배. 얘네가 6.8배면 우리 좀 찝찝하죠. 그쵸. 우리가 이거 넘어가기 어렵죠.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5.3배. 6.6배 올해 기준으로 내년 기준 5.4배. 우리 여기 어디가 있죠? 이날 비슷하게. 네. 디스카운트지. 네. 하이닉스 6.3배 4점 많이 붙었죠. 네. 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거의 그 FM 가이드로는 똑같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쪽이 많이 빠지면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도 빠져. 그게 하이닉스의 직교탄이고 삼성은 그동안 억눌린 거를 만회하려고 그런 뉴스거리만 나오면 올라가려 하는데 외국인 뒷받침이 안 되고 우리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6배에서 갇혔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지금 FM 가이드도 12개월 포워드로 5. 삼성전자 5.97이고 하이닉스가 5.5예요. 이게 중간이지. 예, 12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던데. 삼성 눌려 있지. 예. 확실히 어떤 분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가면 뭐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기준이 음. 시총이 역정되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예, 뭐 그랬던 것 반도체 같은데. 고점이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그럴 일이 있을까요? 모르죠. 뭐. 저는 없을 거로 보는데 쉽지 않은데, 예, 그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 2위로 있으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덩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자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한 1%대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근데 오늘은 분위기는 다 빼는 분위기였죠. 다 빼는. 네. 특징주를 상승 특징주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갔는데 왜 빠지냐고 자꾸 얘기하시면 조정 국면이라 얘기 들어갔다. 일단 들어갔다.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 건 왜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음, 근데 기다리면 또 좋아져요. 예. 잠금이었나? 왜 음.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그쵸, 왜 예.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조정에 들어갈 때가 돼서 예, 조정을 그렇습니다. 받는 건데 예. 왜 조정을 받냐고 하시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유는 찾아봐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지수 한번 잠깐 그래도 마감 어떻게 됐는지 확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3.25% 빠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7,271선 기록을 합니다. 코스닥도 2.4% 빠지는데요. 1,100선 아래에서 1,084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사실 저점이 7,141이었습니다. 7,100선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마무리는 7,270선에서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덜 빠졌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코스닥은 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7조 넘게 또 순매도로 찍히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팔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쪽 아까 또 대표님 잘 짚어주셨는데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대표님하고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기로 하죠. 환율
원달러 환율 여전히 1,507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상승 종목이 179개, 하락 종목이 700개가 넘고 코스닥에서도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략적으로만 좀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정말 잠깐 양전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28만 원대 넘어가는 구간도 있었는데 다시금 하락하면서 1.9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하이닉스 오늘 낙폭이 좀 크죠? 5%대 하락입니다. 지금 시총 1위부터 뭐 이렇게 쭉쭉 보시면 다 하락이에요. 네, 대부분의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내면서 4.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가다가 신한지주 빨간불,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빨간불 이렇게 LG전자도 오늘 큰 폭으로 빠졌네요. 11% 빠졌습니다. 한국전력 뭐 방어주의 성격이었을까요? 4% 가까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2%대 상승, LG 이노텍 4%대 상승. 그러니까 오늘 방산 쪽과 기판주 쪽에서 좀 잘 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메리츠 금융도 2%대 상승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죠. 8.9%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알테오젠이 그래도 선전해 줬어요. 네, 시총 1위 2.6% 상승이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큰 폭의 하락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좀 안 좋았죠. 펩트론 2%대 상승, 파두가 9%대 상승이고요. 케어젠, 보로노이 이렇게 또 빨간불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무벡스 11% 하락으로 로봇주 역시 안 좋았고 로보티즈도 10% 이상 하락이었습니다. 이 정도 보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조정할 때가 돼서 이 정도면 조정할 때가 돼서 조정이 온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상승을 해도 이유를 찾고 하락을 해도 이유를 찾으니까 네. 아까 우리 이유 하나 찾았죠? C게이트 이유 하나 찾았고 그렇죠? 또 이유를 찾는다면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그렇죠. 금리 계속 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가 높게 중국.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본부장님. 그럼요. 네. 그요 부담이 되고 있죠. 예.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나? 미국이 못 갈 때, 미국이 빠질 때 우리가 거꾸로 가긴 어려워요. 미국이 못 갈 때 우리가 덜 빠질 수는 있죠. 그럴까요? 딱 봅시다. 네. 심플. S&P 500이 오늘 빠져서 걔네가 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반도체 비중이 적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반도체가 많으니까 내가 얘기할 때 후드차 할 때 처음에 할 때 필반부터 보여줘요. 우리는 필반하고 많이 가니까. 필반이 뭐냐? 필라델피아 네, 또 반도체. 그것도 속스 똑같은 네. 겁니다. 속스 필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4% 빠졌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비슷하게 간다. 그렇죠. 네. S&P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삼성하이닉스 비중하고 까라가 반인데 네. 우리가 S&P하고 그쪽 가겠어요? 근데 미국은 S&P 기준으로 가는 거지. S&P가 7403으로 됐어요. 우리 역전됐네. 72가 돼가지고. 이거 그러네. 그렇죠? 기분 나쁘죠? 화장당 기분 나쁩니다. 7403인데 네. 더 기분 나쁠까요? 얘네 EPS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월요일 날 335로 약간 높였어요. 그래서 PER이 얼마냐? 22배. 22배야. 이 22배라는 것이 버블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이 과거 5년간 평균하면은 21배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약간 높긴 한데 이게 뭐 그건 아니야. 그 과거 10년인가 15년간은 평균 18배, 19배야. 그거보다 높지. 근데 10년, 15년 전에는 AI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보다 약간 높다고 하지만 이게 버블 우려하는 건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은 걔네들도 필반만 딱 갖다 놓으면은 얼마 전에 이틀 빠지기 전에 걔네가 32배였다고요. 그거는 그 필반은 며칠 전에 빠지기 전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닷컴 버블 무너지듯이 200일 평균 이동 평균선보다도 얼마나 벗어났냐? 60% 벌어나요. 닷컴이 깨질 때 55% 벌어졌을 때 턱 하고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PER이 30배가 넘었네. 이 필반 전체가. 근데 보니까 이격도가 그 이동 평균선보다 60%나 이제는 이틀 빠져갖고 이제는 그때 50몇 %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패면은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평균 갔으니까 우리도 평균 가야 되는데 우리도 10배 가면 바로 9,000원인데 왜 안 가요? 이러면 안 돼. 걔는 반도체가 그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반도체가 50이에요. 그러니까 반이죠, 그거 반. 안 가고 삼성이 이러고 있으면은 뭔 짓을 해도 못 가.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게 좀 내려가줘야지 얘네가 봐요. 10년 국채가 이게 내려가면은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0년 국채가 4.4 하다가 4.56 되니까 PER이 이게 21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고. 이게 더 내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4.7이 되면 이게 20 정도 근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 되는데 이게 20인데 올라가서 내려가요. 10% 다운사이드 생기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7천 초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오면 7천 초반까지도 갈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다시 역전해서 이길 수 있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다. 우리 비중이 달라서 앞으로 볼 때는 S&P는 10년물 국채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거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그냥 필바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게이트가 이유 없이 빠졌건 이유 있이 빠졌건 그 관계 없어요. 단기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만의 삼성전자 그 이슈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면은 그래도 그 억눌린 거를 좀 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는 달리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또 좀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요 노조 타결 이슈 기대감 조금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말아 올리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계속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근데 왜 이렇게 5%대나 아까 빠졌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필반 영향 받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34만 원의 목표 주가예요. 컨센서스가 50만 원 갖고 얘기하지 말고 네. 누가 300만 원, 60만 원 부르면 그게 자기의 목표 주가가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는 거고 컨센서스는 낮은 것도 있으니까 평균이 34~5만 원이 지금 기대치의 평균이에요. 네. 그럼 얼마나 제가 0.75, 0.8 곱해서 접근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27만 원 이하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렇게 본부장님 하신 말씀을 이제 요 말고 PER로 계산해 보면 하이닉스가 4배에서 6배 구간이라고 그러셨고 그렇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6배에서 8배 구간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6배도 안 되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6배 됐지. 6배 근처에 왔죠. 거의 다 왔지. 그러니까 밴드상으로는 하이닉스는 약간 꼭지에 왔기 때문에 더 눌릴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PER이 6배 미치니까 올라오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노조 이슈가 끝나고 나면 한 6.5배, 뭐 7배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되면 그러면 벌어져서 이게 저절이 되면은 네, 삼성전자가 한 33~4만 원 되고 하이닉스가 다시 나중에도 올라가서 180만 원, 190만 원면 균형이 맞죠. 맞다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처럼 이렇게 시장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오류가 생겼다. 예, 항상 오류는 생기는 거니까 기업이 뭐 어제 오늘 바뀌는 건 아닌데 네. 주가가 바뀌는 거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너무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다른 거 좀 해주세요. 예, 오늘 현대차 특징주 뭐 볼까요? 중에 많이 빠진 네. 거를 할까요? 아니면 많이 오른 거를 할까요? 많이 오른 많이 오른 게 좀 드무니까 네, 오른 많이 거 좀 보고 예, 빠진 거 오른 거는 보고. 뭐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예. 방산주 좀 올랐고요. 뭐 방산주 오늘 잘 갔어요. 단기 한화요. 조정 후 반등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코스모 로보틱스 이거 웨어러블 로봇 산업 성장 기대라고 하는데 그냥 신규 상장주라서 그래요. 네. 예, 사지 마세요. 예. 100% 물립니다. 상한가를 지금 몇 번 가고 예, 뭐, 예. 또 간 거죠. 또- 오늘 또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예. 이게 가면 저기 다른 웨어러블 로봇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안 올라가요. 오늘 다른 로봇들은 예, 예. 엄청 그렇습니다. 빠지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고 LNC 바이오가 리투어 성장 기대감으로 다시 또 올라갔고요. LG 이노텍, 네, FCBGA 이게 좋다라고 하면서 올라간 것 같고 알테오젠이 그나마 좀 오늘 한 8%까지 올라갔다가 장 초반에 뭐 2%대 마감을 했지만 할로자임 특허 분쟁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얘네들이 뭐 시비 걸 게 별로 없어졌다. 대부분 뭐 기각되고 막 이러고 있고 파두는 SSD 수요 증가 기대. 그다음에 KMW 같은 경우가 미통신 투자 기대인데 이거는 우리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쓴 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목표 주가 높였죠 오늘 또. 네, 오늘 높이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KMW 아침부터 강했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써주셔야 돼요, 계속. 예.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진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리포트 쓰시는데. 근데 거짓말은 안 하시니까. 아유, 그럼요. 예, 다. 그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뭔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빠지는 날도 올린다. 올린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리포트들 잘 읽어보시면서 통신장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빠진 걸로 보면 현대차 이제 맨날 물어보죠. 이제 왜 빠졌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현대차 해주세요. 엄청 많이 네. 그러세요. 그냥 장 조정 받으니까 빠진 겁니다. 사흘. 그렇죠. 조정 받아서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예. 지수 차트 볼까요? 지수 차트? 예, 우리 지수 차트 3일 빠졌죠. 예, 어제 반등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흐름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요게 지금 밴드가 이렇게 지금 넓어졌습니다. 7,100까지. 근데 네. 제가 아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6,950, 30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최악의 경우. 근데 제가 아까 외국인들 포지션 보니까 6,880까지도 돼 있더라. 예. 점점 안 좋은 얘기만 하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자리는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뚫고 나가지 못하는 자리니까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금리 이슈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라고 이제 시장을 가정해 보면 지금 로봇 같은 밸류를 붙여서 올리는 쪽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포트가 80만 원짜리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 나와줘야지. 그죠? 네. 그리고 로봇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은 또 좋았어요. 네. 예, 뭐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동영상 보고 또 이제 좋아했다가 네. 예, 그냥 뭐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니까 예, 그냥 빠졌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나쁘게 봐야 되냐? 제가 욕 먹을 각오로 또 60만 원 미치면 사면 됩니다. 네. 예. 자꾸 사래, 그죠? 60만 원 밑에서는 예, 살 기회다. 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이고 이게 또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뭐 일단 네. 이제는 네. 현대차를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뭐 기아 그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28년도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빠졌다고 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아 그 코멘트. 그게 28년도에 하든 27년도에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가지고 이 회사를 투자할 거면 하지 마라. 그냥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오늘 현대차 관련돼서 이제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현대차 왜 이렇게 빠지지? 이러고 오늘 뭐 주주분들도 그렇고 검색을 해보셨을 때 이게 또 노조 이슈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네, 현대차 그룹 소속 노조들이 현대모비스 램프 사업부 매각을 노사관계 파괴로 규정하면서 파업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좀 그렇죠. 궁금해요. 현대모비스. 모비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건 영상 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아킬라스가 무거운 네. 냉장고인가요? 네, 그걸 소형 냉장고. 드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저는 오늘 현대차 뭐 로봇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빠졌잖아요. 이런 건 영향이 없었나?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우리 현대차의 아버지께. 네. 일단 뭐 그 동영상은 긍정적인 거고요. 하지만 오늘 반영은 안 된 거다. 네, 네. 전신을 다 쓰는 이제 팔만 가지고 무게를 든 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나를 때 무거운 거 들면 우리 몸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그건 기술력이 이제 입증돼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조 이슈는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사업부 매각한다 그러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노조원들 보호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는 그거를 사업부 매각을 반대하는 거지 사실상 뭐 돈을 더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그 수급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단기 급등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이고, 지금 로봇주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맞아요. 예, 금리의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이지 않겠나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변동성이 적었던 게 현대차였어요. 로봇주 중에.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보면은 이 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그냥 더 빠졌죠. 와. 예.
이게 후발주자들의 문제점. 제가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 저도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빠지긴 했는데 여기도 근데 여긴 제자리 정도 왔죠. 예, 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쪽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작년에 이렇게 올랐어요. 좀 과하게 올랐죠, 많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제가 제일 싼 로봇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편하다. 오히려. 제일 싼 건 맞아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이게 로봇주 중에. 로봇주 중에 제일 싼 건 현대차다. 예, 이격도가 네. 이격도가 붙어서 현대차에서 판 거예요. 목표주가 80만 원인데 어떻게 될거 70만 원 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어지면은 88에 64, 78에 56 하면은 지금 딱 그 75%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안전 마진이 이제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미치면 한번 들어갔다가 70만 원 넘어가면 매매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나오면 한 80만 원 그쳐 가고. 100만 원 리포트.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삼성에서 열심히 쓰시니까 조만간에 100만 원짜리 쓰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제 환율입니다. 사실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입니다. 지금 매크로가 문제입니다. 하시는 의견 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환율 1,500원을 오늘 훌쩍 넘어섰고요. 한때 1,493원 뭐 이렇게도 갔었는데 1,500원 넘어서면서 이게 사실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매도를 하는 건지 뭐 전후 관계를 비롯해서 환율이 이렇게 될 때 우리 수급적인 부담이라든지 뭐 시장의 영향 이런 것도 한번 좀 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그 국채 네. 올라가는 거 그건 일본. 보세요. 예. 그 신용을 없을 때 장난이 아니게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3점 몇 프로씩. 이게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 엔화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가 원화가 그쪽에 연동돼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향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거시기하죠. 좀 거시기합니다. 제가 좀 신경 쓰인다. 제가 신경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환율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한번 봐주시면 예 엔화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보면 네,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네. 예 같이 움직이고 있다. 동조화 현상. 엔과 원이 예,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달러 지수도 좀 올라왔죠. 거의 이제 100 근처 이제 99대까지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자꾸 원 달러 환율 이제 달러 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사실은 네네. 예, 달러 원이 1달러에 1,500억 실원 뭐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판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을 팔아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사실은. 전후 관계가 예, 네. 근데 사실은 주식 관계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지금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동반 약세를 띠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이번에 2기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환율은 뭐랑 페그가 돼서 움직였냐면 예전에는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갔거든요. 지금 위안화 한번 볼까요? 위안화 달러. 위안화 달러는 움직임이 이런데 우리나라 완전 우리나라랑 상관이 별로 없어졌죠. 정확하게 N하고 비슷하게 가는 N하고 거네요. 왜 갑자기 왜 N이랑 붙었을까요? 우리 둘 다 동병상련 나라죠. 둘 다 지금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줘야 나라죠. 되고. 예,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환율은 결과물이지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 이렇게 기사 쓰시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네. 물론 이게 역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우리나라 걸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보여요. 예, 근데 우리 그때 갑자기 여기 5월 6일 날 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때 쭉 빠졌을까요? 그때 5월 6일 날 그때 이때는 외국인들이 그 계좌 튼다고 외국인들이 한 이틀 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훅 빠졌는데. 예, 오히려 이게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외국인의 매수 매도 수급에 따른 결과.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보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네. 기대감이죠. 아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니까 이제 가격이 이때는 환율이 거의 1,460원대까지 쭉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제 1,440원, 30 몇 원까지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돈 들어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00포인트 갔을 때도 팔았고 3,000포인트 갔을 때도 팔았고 기계적으로 계속 팔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금액이 커진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수가 2,000, 3,000포인트대의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1조, 2조 파는 것만 보다가 그때는 1조, 2조 팔아도 되게 컸거든요. 맞아요. 지금 근데 7,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5조, 6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에 아직도 옛날 숫자를 자꾸 생각하죠. 적응이 아직 안 돼서요. 지수 시차 적응이 아직 안 지수 됐다. 숫자에.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이제 매도로 넘어가서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올 초부터 보면 80조 이상 뭐 100조 가까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런 지금 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 근데 이렇게 계속 팔아도 외국인이 우리 주식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은 더 늘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뭐 이런 것과 자꾸 이제 논리를 걱정으로 여쭤보면 근데 비중은 늘었다. 이렇게 답이 좀 돌아오는 경우가 그 있어서. 결과 보지 말고 네. 외국인이 리밸런스 때는 계속 판다니까요. 네. 그다음에 봐요. 미국이 오늘 그 반도체 빠졌잖아요. 그렇죠. 3일 연속 오른 섹터가 있어요. IGV라고. IGV. IGV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에서 뭐 세일스포스에서 쭉쭉 있는데 걔네들은 사실은 한 보름 전부터 계속 조금씩 올랐는데 하드웨어를 팔고 소프트웨어를 사고 그렇지. 있는 하드웨어 팔고 소프트웨어 사라는 콜이 나온 게 한 열흘 넘게 됐잖아요. 골만삭스 얘기한 게 그게 지금 맞고 있는 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근데 요즘 매치사의 하드웨어 필반이 안 좋은데 3일 정도 얘네는 그 꿋꿋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게 콜이 맞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팔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사는 구간이죠.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맞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밸런싱이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생각하니까 뭐 삼성전자 핑계도 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210만 원인데 190만 원 오니까 올라갈 때마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려면 패. 우리가 여기서 한 15%더 빠지면 안 패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패. 어느 계기가 있어야 돼. 그 계기가 뭔지는 실적 발표되거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거나 우리의 아까 그 저기 노사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가 되든지 간에 있어야지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130조 갖고 있는 돈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잖아요. 한 200조 들어오고 실제 130조에서 확 들어오는 게 더 힘을 내서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정에서 기술적 조정받다는 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다 내일 당장에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맞아요. 내일 모레 전까지 이게 뭐 파토를 내도 맞아 치든 결판이 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는 확 한번 뭐 밑으로 따라 박든 위로 치솟든 결판이 나겠죠. 왜? 우리도 변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주 단계로 이렇게 딱 침착하면.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아까 22배가 과거보다 낮지는 않으니까 과거보다 요거 비싼 거 팔아서 저거 사세요라고 미국 코로 맞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가 8배 이하면 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8배가 7,200이라니까. 이익이 좋으면 7,300에서 8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더 빠지면 이제는 그 3월 달에 우리 그 전쟁 났을 때 8배 내려가면 뭐 7배, 7.2배까지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뭐라 하는 내러티브가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하면 자꾸 짜증을 내시는데 예, 이런 구간 제가 11월 달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에는 이때도 이렇게 빠지다가 급락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 끝났나 그랬는데 한 번 더 밀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한번 소화를 시키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랑 제가 왜 자꾸 비교를 하냐면 이때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많아요, 지금. 그래서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은 왜 매도를 했을까? 한국 시장이 나빠서? 이유가 중요하겠죠. 아니 리밸런싱 때문에 무조건 자기들의 현물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매도를 치는 거예요. 현물이 나올 걸? 네, 현물이 알기 계속 때문에? 이렇게 팔 거는 걸 알죠, 본인들도. 네네. 아니까 계속 이제 계속 선물을 매도를 쳤는데 생각보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거죠, 우리나라가. 예, 그 역공을 당해서 사실 이번에 옵션 만기 때 졌어요, 외국인들이.
예, 그 얘기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예상대로 움직였죠. 또 오늘도 5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네요. 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도 결국에는 매수로 된 거네요. 네, 동시호가에 산 어. 거예요. 동시호가에. 아까 진짜 10분 전에 보여주실 네. 때만 해도 그때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였는데. 30몇 억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예, 오늘 그러면 2시에 1조 가까이 팔다가 지금 여기서 얼마를 걷어 올린 거냐면 1조 5천억을 걷어 올린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이 친구들도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PER 따져보면 코스피가 싸거든. 그러면 이게 마냥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오늘 또 5천억 또 청산했네요. 그죠?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진짜 딱 대표님 말씀처럼 막판에 예. 요즘에 그래요, 패턴이. 그러네요. 올라갈 때는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는 척하다 막판에 확 던져버리죠. 파는 척하다 막판에 약간 끌어올리고.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인 것도 조금 더 짚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로 좀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방산 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산도 제가 볼 땐 기술적 반등이에요. 현재 뭐 이그 JP 모건인가 어디 외국계에서 되게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딱 121선 딱 부딪히고 지금 여기서 돌렸어요. 여기서 빼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아주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지금 뭐 전쟁이 커질 거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지금 다 그런 현대로템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도 예 보시면 딱 돌릴 자리 여기도 121선 깼는데 주봉 보면은 딱 여기 예 60주선 여기에 딱 이렇게 안착했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럼 현대로템 말고 지금 보면 LIG 한번 볼까요?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특징주에다가 됐을걸? 예, 기술적 그렇지. 반등 여기는 단기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일봉 보면 그러면 딱 61선 근처 가니까 돌리려고 애쓰는 거죠 지금. 예, 다 나름의 이제 지지선들이 다 있는데 네. 한국항공우주도 보면 요 특별하게 좋은 얘기 안 나왔죠. 여기도 121선 걸렸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이거는 좀 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그냥 기술적인 건지 아니면 이슈를 받아갔다면 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얘기를 좀 했잖아요. 공격할라 그랬는데 뭐 미룬다, 취소한다. 네. 뭐 이런 전쟁의 영향을 받은 건지 네. 아니면 뭐 스페이스X도 있으니까 우주항공의 영향을 받은 네.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술적인 건지 네,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 예. 본부장님도 특별한 건 없어요. 뭐 기관들이 좀 의미 샀어요. 그냥. 없어요. 예. 의미 없다. 예. 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또 내려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당분간은 여기도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내일 돼요. 모레 삼성전자만 올라가도 나머지 좀 버틴 거 다 내려갈 거야. 예. 거기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 부정- 심지어 스페이스X 때문에 한국 주식을 더 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돈 필요하니까. 네. 저도 한국은 그거 누가 사니까 파는 그 말 되지. 예. 6월 12일 날 뭐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6월 달 들어오면 또 그거 빠지면 그 이유 되겠죠. 그렇지. 예. 계속 빼면 또 그런 이유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수급 블랙홀이 돼서 거기에 투자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 주식 투자했던 그쵸. 외인 자금들이 예, 또 뺄 수도 있죠. 차익 실현을 해서 나간다. 이미 지금 그것 때문에 빼는 걸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익숙하면은 다음에 4분기에도 그런 게 또 대기하고 있죠. 예. 네. 오픈 AI, 오픈해야 돼. 엔트로피. 그거 못지않게 더 큰데. 그럼 뭘 빼겠어요? 한국 한국 빼겠지. 주가가 저 밑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 있으면 계속 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 주가를 세게 불렀을 때 그게 내 목표 주가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이벤츄얼리 갈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수급이 있으면은 야, 그거보다 밑에서 그쵸. 아니면 더 내려갈 때도 낮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지. 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돼. 요. 예. 많이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가보면 뭐 미국 주식이 엄청 빠져서 거기다 할지 뭐 우리나라에서 빼가서 갈지 모르겠는데 그럴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죠. 항상. 근데 워낙에 큰 IPO 규모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좀 하지 말아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예. 그 뭐 애플을 상장되거나 아니면 뭐 보잉 크게 큰 맥도날드 상장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한 거 보니까 어저께 송재경 씨가 그렇게 한 거. 네네네. 그분은 그 얘기했잖아요. 송재근 대표님. 송재경 대표가 이렇게 상승 IPO 하고 나서 나중에 한 2년 동안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잘 보면 말이죠. 상장 매진이 일어나고서 6개월 동안 올랐어. 그리고 나중에 6개월, 9개월 지나면서 또 빠졌거든요. 그걸 한국에 대비하면은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연말, 그다음에 12월 하면 내년. 그러니까 연말에서 내년 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연찮게 경기하고 경기가 좋을 때 해보려고 IPO를 이빨 하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6개월 지면 힘이 빠져서 스팀이 빠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거 열심히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 누구나.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IPO를 만약에 다 하고 나면은 내년에 경기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결국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 초도 되면은 반도체 좋다는 얘기, 내년 하반기에 짓는 얘기가 이빨 반영이 긍정적으로 되든 아니면 무시했던 둘 중에 결판이 난다니까 아니야. 그래서 주가는 지금부터 한 9월까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국채 순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피곤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목표 주가를 50만 원 불렀다고 50만 원 바로 간다든지 300만 원 바로 간다고 생각은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을 사고 그렇게 해갖고 30만 원 내가 꼭 찍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 남 좋은 일 다 시킨단 말이지. 더 낮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 제가 그래서 약간 안전마진을 계속 드리잖아요. 안전마진. 안전마진 그 밑에서만 그렇죠. 접근하시고 네. 뭐 그냥 가만히 관망하실 때지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네. 지금 그 약간 좀 안전마진. 방어적으로 당분간 한 달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올라가면 좋고. 근데 다행히 계속 매일 제가 나오니까 또 매일 나와서 네. 말씀드릴게요. 장렬 본부장님도 내일은 안 나와. 이건희 대표님도 저는 매일 나오니까. 혼자서 열심히. 예. 매일 출근합니다. 두 분 다 네. 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항상 저희가 네. 그래서 건강도 챙겨 드리려고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죠? 또 외국인들 선물이 1,850억으로 줄었네요. 이게 또? 집계가 아, 좀 달라져가지고. 참. 예, 이게 한 시간 정도 지나야 정확해지더라고. 그래? 근데 결국엔 샀다. 중요하죠. 샀다는 게 중요하지. 샀다는 게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진짜 요 6월 12일로 스페이스X 상장이 당겨지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도 좀 걱정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그래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 스페이스X 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그건 그럴 수 스페이스X, 있지. 예. 그럴 수 지금 있지. 뭐 예. 아무튼 예. 네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 차익 실현해서 스페이스X 자금 만드는 거 아니야 투자할 뭐 이런 얘기까지 거기 또 벌써 글로 나오고 갔으면 있다. 좋겠네. 지네들끼리. 시가총액도 비슷비슷하다. 저거 더 작은가? 예. 테슬라가. 아니 뭐 엔비디아 팔아서 가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기까지 얘기하고 추가로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요 T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거 어때요, 여러분? 저 이렇게 입었는데 예뻐요. 아페스 괜찮아요? 아페스 크루넥 반팔 티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 59,000원에 가지고 왔는데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아페스 티 왜 이렇게 싸지? 저렴하게 가지고 오셨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5만 원대 44%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크게 입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름에 좀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 뭐 크게 입어도 좋고 딱 맞게 입으셔도 좋고요. 블랙과 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59,000원에 구성해 왔습니다. 코튼 100%. 제가 살결 때문에 이렇게 막 면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까끌까끌하고. 까끌까끌하거나 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입기 싫어요. 근데 이거 참 부드럽고 좋고 살짝 빳빳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각이 잡히는 느낌도 있거든요. 다른 색도 좀 보여드릴까요? 블랙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고는 여기는 블랙에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입은 화이트 같은 경우는 로고는 또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반팔 티니까 요즘에 너무 더워요. 반팔 입으시고 위에 뭐 하나 걸치시면 딱인 날씨입니다. 일교차는 또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 59,000원. 왜 이렇게 저렴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뭐게요? 본부장님 요거 뭐게요? 뭐 피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오, 정답. 피부. 메디큐브 울트라 튠을 그거구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울트라 튠 피부 수십만 원대 진짜 피부과에서 관리비
내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게. 사실 메디큐브는 뭐 진짜 유명하잖아요. 메디큐브 관심 없으셔도 알지 않으세요? 안 하셔도 알지 않으세요? 그렇죠. 메디큐브? 예. 그렇죠. 메디큐브. 메디큐브. 화장품의 어떤 APR, 네, 대장주로 만든 대표적인 상품이죠. 메디큐브. 울트라튠 가지고 왔는데 최초에 14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용 방법 나가고 있어요. 6개 고주파 팁이 완전히 피부에 밀착되었을 때만 작동이 되고요. 매일 1회에서 3회 헤드를 밀착한 후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부스팅, 저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서클링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본 메이크업이란 걸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보여만 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딱 마개를 떼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전원만 누르시면 뭐라고 할게요? 레벨 1 이랬어요. 네. 그러면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고주파를 이렇게 쏘는 네, 거예요? 고주파로 이렇게 피부에 쏘는 건데 제가 얼굴에 이렇게 잠깐만 해볼까요? 이게 접촉이 아니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네, 오. 저기다 해줘 저기. 옆에 아저씨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따뜻하고 따가운 느낌이 조금 좋아요. 이게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따뜻하고. 네, 그래서 울트라튠 말 그대로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한번 해봐요. 역할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네. 느껴보시겠어요? 네. 이게 레벨 1이거든요. 여기다 할게요. 아, 좀 따가워요.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레벨 3로 그냥 레벨 3 어떻게 한번 어디까지 있어요? 포까지? 레벨 5까지 있어요. 어,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5는 확실히 아 저는 이게 네. 맨 처음에 그 앵커님이 들었을 때 망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이걸 때려주려고 부른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십만 원대 진짜 피부과 가시면 수십만 원 쓰는 건 진짜 일도 아닌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관리비 또 이동 시간도 있죠. 그 울트라튠 한 대로 평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젤도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큐브 울트라튠 최초에 14만 원대. 하루 5분 케어면 충분하고요. 콜라겐 생성이 110% 된다는 또 결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리프팅 주름 케어 디바이스입니다. 집에 디바이스가 없다. 디바이스를 제가 아는 분들은 진짜 많이 막 4-5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화장품도 사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대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디큐브 워낙에 또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41%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고요.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본부장님 오늘 그나저나 채팅창에 젊어 보인다라는 네. 글들이 있어요. 머리 하셨어요, 머리? 근데 아침에 음. 장이 뭐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재미없다 싶어서 바버샵에 가서 바버샵. 잠깐. 이발하셨군. 뭘 하보셨어요? 예, 귀엽게 하셔가지고. 저도 글로 가야 되나?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여러분 저희가 그렇죠. 저는 그래요. 사실 조금 웃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눈치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 안 좋은데 이렇게 막 웃고 싶은 사람이 숏한 분들 외에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매번 시장이라는 게 매번 올라갈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다른 얘기도 하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렬 본부장님께서 머리를 하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 포인트 쪽 다른 거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짚을 것도 뭐 있어요? 지금 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걸 찾아보면 네. 이제 뭐 의미라고 할 건 코스닥을 어떻게 할 거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너무 안 가니까. 네. 네. 근데 코스닥은 결국엔 정부 정책 이슈가 나와야 돼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일단 국민성장펀드가 어떻게 흥행이 되는지 다음 주죠. 예, 어차피. 22일입니다. 네, 다음 주인데 일반인들은 아마 다음 주에 못 하고 거의 6월 달 들어가야지 할 수 있을 건데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가 6월 3일이에요.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야 된다. 예,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면 이런 코스닥에서 올라간 종목 보면은 LNC 바이오라든지 여기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근데 워낙 주가도 많이 빠졌죠. 네.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그닥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 흐름이 안 좋았어요. 안 네. 좋았는데 파두 같은 종목 보면 그렇게 욕을 먹었었는데 옛날에 욕 먹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회사가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재상장 이후에 지금 거래 재개 이후에 지금 거래 재개 직전에 가격이 2만 원대였는데 지금 5배 올라갔습니다. 5배. 그러면 이때 상장 폐지 왜 안 시키 이런 기업을 왜 상장시켰냐고 욕하셨던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제가 좀 문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 특례 상장을 이해를 못하고 이 회사를 괜히 악마화시켰죠. 사실은 그때 정치적으로. 파도 상장될 때 진짜 얘기 많았죠. 네. 상장은 잘 됐는데 상장 네. 이후에 이 회사가 왜 거짓말을 했냐 상장 전에 아야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때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25년도에. 근데 왜 26년으로 이연됐냐? 그래서 지금 1분기 흑자 전환했죠. 이게 왜 이연됐냐? 하이닉스가 늦게 주문을 해서 그래요. 하이닉스가 이때 준다고 해놓고 늦게 준 거예요. 요즘에 하이닉스가 조금 늦게 줘요, 자꾸 뭐를 일을.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적자 났죠. 그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주가 갑자기 실적이 확 쪼가들었죠. 오늘도 많이 빠졌어. 근데 그건 결국엔 그 SK 하이닉스 향해서 나올 만한 물량들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고객이 한미 반도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고객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객이 교체되는 과정에 여기가 주고객이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마이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한미 반도체 하면 이제 하이닉스랑 연결이 워낙에 좀 세게 인식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는 그냥 서브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되고 나오면 좋고 뭐 물량 한 30%에서 50% 정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물량이 크지 않답니다. 근데 지금 한미는 마이크론 향으로 지금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수주를 했으니까 작년 1년간 받은 것보다 올해 받은 게 지금 더 많답니다. 지금 상반기에 받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밸류가 이게 비쌌거든요, 굉장히. 뭐 밸류가 계산이 좀 안 됐었긴 했는데 이게 한동안 뭐 60배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가이던스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빠졌으면 그만큼 밸류가 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섹터를 보면 그동안에 좀 못 올라갔던 것들, 뭐 엔터라든지 엔터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SM 이거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또 뭐 1%대 요 정도긴 하지만 부끄럽긴 한데 파도처럼 한 7, 8% 이렇게 올라야지 오른 거지. 여기에 지금 SM도 보면 더 빼기는 좀 애매한 자리까지 빠졌죠 사실.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노리실 거면 지금 이럴 때 나눠서 담아서 나중에 올라갈 때 이제 이익 실현하셔야 되는데 그 잘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못 하죠.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날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날 가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못 갔던 애들이 이렇게 이런 날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어쨌든 간다? 그럼 이런 날 그냥 확 손절을 해버리고 소위 말하는 주도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또다시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다. 그럼 얘네도 못 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그럴 돼요? 확률이 높죠. 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직전 주도주를 사시는 게 맞다. 대형주 중에. 어차피 근데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10,000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하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맞죠. 그거 안 가고 10,000포인트 가능한 방법은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 삼성 근데 제로야, 닉스가 안 제로. 가고는 제로. 아. 그냥 묻지 말아요. 그런 확률은 제로야. 근데 8,000포인트까지 가고 꺾일 것 같다. 그러면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이제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가정은 뭐냐면 8,000을 넘어서 10,0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 뭐 내년 초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질 때마다 사 모아야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있고 오늘 밤 그리고 이게 조금 연장될 수도 있는데 뭔가 얘기가 더 할 게 있다면 뭐 파업에 음. 대한 얘기들 그러면 내일 그다음에 모레 굉장히 중요한 또 날들이 될 것 그렇죠. 예, 같습니다. 다들 뭐 21일 날 네. 날 받아놔가지고 어? 21일 알바가 났어. 날을 받아놨어요. 나를 받아. 예, 뭐 한 엔비디아 실적에 뭐 음, 베이지북 맞아. 뭐 그러니까 그 연준 베이지북도 공개되는 것도 그날이죠. 아 중요한 게 너무 몰려 예, 있죠. 몰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우리는 주 후반이긴 한데 또 케빈 워시 취임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원래 연준 위원 또 취임하면 또 한동안 장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네. 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네. 조금 특별하게. 어, 그 무슨 메시지 무슨 나왔어. 약간 어? 네. 왜 백악관에서 하냐? 금리 인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왕관 씌워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치. 뭔가 약간 시그널이 그렇죠? 예, 왜 백악관? 우리가 신라 안건을 아, 선물해 준 거랑 그렇다고 비슷한 금리는 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예. 아 기대하지 마. 예. 그런 거 아 그거 쓸데없이. 기대하지 마요. 예. 오케이. 거기 가서 첫날에 그게 막 금리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유연적 이런 얘기 하겠냐고 그 아저씨가 하더라도. 그리고 금리 필요 없네. 인하를 이상할 때 해버리면 또 시장에 악영향, 그렇죠. 역효과를 줄 수도 네. 있어서 뭐 할래 할 수도 없겠지만 연준 수 없지. 위원장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파월도 한 명 그대로 있잖아 또. 예, 예. 그 마음대로 못 해요. 금리 인상만 안 해도 다행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내일 하고 모레 뭐 이렇게 점점 중요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장렬 본부장님, 이권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벨 라이브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갈 텐데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도 과연 여주사인가? 네. 여주사 뭔지 아시죠? 네. 아침 방송부터 3% 쭉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빈센트 님 모셔서 인사이트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안내 말씀 또 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이 임박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뭐 반도체, AI, 기술주 진짜 괜찮은 건지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구간마다 여전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를 모셨습니다. 웹세미나가 열리는데 캐시우드 웹세미나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참여자 수로 지금 참석 인원을 조금 저희가 늘렸는데 그것마저도 마감 임박이니까 5월 19일 마감 직전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좀 특별한 이유는요. 캐시우드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웹세미나 3프로TV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오늘이 요거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3프로TV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저희가 뜨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나와요. 구독 등록하기도 있고 구매하기도 있거든요. 먼저 기존의 구독자분들은요. 구매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구매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참여가 확정이 되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여기 구독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완료 후에 구매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 신청 버튼 누르면 이렇게 김장렬 본부장님 비롯해서 저희 좋은 강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나오시죠. 네, 한 분 선택하셔서 구매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참여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 저녁 8시입니다. 1%의 가르침 투자를 확신으로 바꿔드릴 그 현장에서 기다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기회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빈센트 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